이렇게. 아이고 힘들다. 초반에 말을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구나. 8월 21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 하신 발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패드립, 색드립,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을 하실 경우에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를 아까 얘기했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쓰레기 방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영상을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캡처 무료 프로그램은 오캠이나 오픈캡처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를 정리해드리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는 전화 배틀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구 10주년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뭐 1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해요. 자, 뭐 어제도 잠깐 얘기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철구 방송 10주년은 아프리카TV 적폐 10주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TV의 10년을 정말 안 좋게 BJ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장본인이 아닌가. 서수길 쉴드로 아직까지 근근히 살아남고 있습니다만은 뭐 돈 많이 벌고 인기 있다고 해서 좋아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나 자기 딸까지 가족까지 동원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BJ들이 이렇게 방송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정작 서수길 쉴드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연명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인터넷 방송의 적폐이고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라고 아까 보니까 지연잉이라는 팝콘TV 출신 여비제이가 풀장 비키니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풀장 있는 숙소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비키니 입고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노골적으로 가슴이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면서. 근데 수천 명이 보고 있는데 운영자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글쎄요. 팝콘TV는 19금이라도 거는데요.
아프리카 TV는 양심의 그 가책이 없나 봅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게 해운대 비키니 몰카 촬영이라든가 몰래 촬영이라든가 무슨 의신의 BJ 의신의 마사지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일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신머리를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역시 철퇴만이 그들의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창현 강은호가 리니지 M으로 계속해서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정리해서 남겨놨는데, 리니지 M 창현과 강은호 서로 둘만의 대립관계에 있어 잘잘못을 따졌을 때의 비율, 게임상에서 찾아가서 죽인 거는 당연히 제외. 창현 1번 쇼키라고 대놓고 비하, 방제로도 비하. 2. 원재 혁이혈 자기 쪽에 붙었다고 쇼맨 혈원 나갔다고 구라, 나가리 돼서 망했다고 구라 선동.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쇼맨에 안 가기 때문에. 3. 오나라 사건 터졌을 때 대놓고 오나라 부금 틀고 어그로. 4. 미필 캐릭이 눈빛 베르 한 걸 매크로라고 신고하라고 선동. 이때 은호 오나라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 1대1 다이전 먹튀. 이후 구라를 구라로 계속 덮음. 민심이 더욱 최악으로 치닫자 은호한테 미안해서가 아닌 자존심 하나 때문에 독단적으로 1만 개만 은호 다시 보기에 퉁친다는 식으로 쏨. 6. 자기가 경고먹은 걸 은호까지 엮어서 걔도 경고먹었다고 구라 선동. 이거는 그 유저가 쓴 글입니다. 은호 1대1 다이전 때 외창으로 창현 바들바들하게 함. 2. 잘 알아보지도 않고 비판받아야만 하는 회수 1대 회수 발언을 요정은 땡겨 캐릭이 임대라고 돌려가면서 어그로끔. 이런 논쟁으로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참 그 리니지라는 게임이 참 오래된 롱런하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BJ들 때문에, 뭐 인범부터 시작해서 몇몇 BJ들 때문에 완전히 이미지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이미지와 거의 뭐 대동소이한, 그건 또 NC소프트의 잘못이겠죠. 그런 BJ들이 리니지를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뭐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지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TV 서버 다운과 1억 스타 대회. 자, 어제 갑자기 제가 방송하는데 아프리카 TV가 다운됐다고, 배틀그라운드 할 때였죠. 모리슨 교관님하고.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분석을 하셨어요. 아프리카 TV 서버가 터진 이유. 철구 방송 강제 송출 정지시키면서 그리드로 할당하던 트래픽 갑자기 역으로 처맞음. 아프리카 서버 터져버림이라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TV 접속할 때 보시면 그 창이 하나 뜹니다. 고화질 스트리머 설치하기. 근데 아시다시피 그 고화질 스트리머를 설치하면 아프리카 TV 그리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CPU와 메모리를 낼름낼름 처묵처묵합니다. 네트워크까지. CPU, 메모리, 네트워크. 그냥 아프리카 TV 방송만 봐도, 그냥 켜놓고만 있어도 그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뭐 철구 방송이 10주년이라고 최고 5만 명까지 봤는데, 철구가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수위가 점점 위험하니까 운영자가 방송을 종료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서버가 꽝 터진 거라고 이제 이 사람은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씁쓸한 게 말이죠. 이 서버가 이렇게 안 좋은데, 거지 같은데, 스타 리마스터 대회를 여는데 상금이 1억 원이랍니다. 20년 만에 새로 나온 스타크래프트의 대회가 아프리카 TV에서 열린다. 아프리카 TV는 오는 9월 10일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로 진행되는 첫 번째 리그인 아프리카 TV 스타리그 ASL 시즌 4를 연다고 밝혔다. 스타 리마스터는 스타 1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4K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등 최근 게임에 맞게 개선했다. 아프리카 TV도 리마스터 리그를 위해 1080p 8000K 화질 개선과 경기를 선수의 시점으로 볼 수 있는 멀티 방송 등 준비를 마쳤다.
상금 규모도 대폭 증가했다. 올 시즌 총 상금은 1억 80만 원으로 전 시즌 3,620만 원에 비해 3배가량 늘었다. 우승 상금은 6천만 원이다. ASL 시즌4 예선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서울, 대구, 부산 오픈 스튜디오에서 치러진다. 프로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아프리카TV는 예선 가운데 화제를 모으는 경기를 중계할 예정이다. ASL 시즌4 예선에는 왕년의 세계 무대를 주름잡던 전 프로게이머가 대거 참여한다. 천재 테란 이윤호를 비롯해 영웅토스 박정석, 운영의 마술사 박태민 등 1세대 프로게이머들이 예선에 참여한다. 또한 택백 리쌍, 김태경, 송병구, 이영호, 이재동도 변함없이 예선전에 출전한다. 근데 여기에 김태경, 이영호, 이재동이 군대를 아직 안 갔죠. 이 3명 군대 가면 폭망한다라는 설이 있는데, 아니 그리드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서버도 지금 터질 정도의 근근한 상황인데 1억 원 투자해가지고 스타 리마스터 대회 열 상황입니까? 지금 대회 여는 것까지 좋은데 서버 관리, 해킹에 취약한 거, 맨날 털리고, 화질 1080p 8000K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데 4500K보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그냥 1080p 8000K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으나, 트위치 TV나 다른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문제점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서버나 좀 고쳐라. 제대로 좀 해킹 좀 당하지 말고. 얼마 전에도 비밀번호방 탈탈 털려가지고 핑계만 대고 해킹 당한 거 아니다. 보안에 취약점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무슨 차이인가요? 원래 해킹이라는 게 사이트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략을 하는 게 해킹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건 해킹 당한 거 아니다. 서비스 사이트의 보안의 취약점이 발견된 것이다. 그거 가지고 비밀번호 털려가지고 막 여성 노출 장면 다 노출됐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난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거랑 해킹 당해가지고 공격당했다는 거랑, 원래 해커가 그 서버를 뚫어서, 보안을 뚫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뚫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안 취약점이 있으면 굳이 보안을 안 뚫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보안을 뚫는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보안에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뚫고 가는 거는 길을 쪽문을 열어놓은 거죠. 뒷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도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간동화에서 각건배 신태일 김윤태 기사가 떴어요. 아까 저희 그 단톡방에 누가 올려주셔가지고, 자, 지금 주기로 갑니다. 주간동화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1인 방송인 조회수 위에 일탈 서슴치 않아. 피해 방송인도 사흘 동안 8천만원 벌어. 후원금 20만원 모이면 바로 찾아가 죽이고 10만원 모이면 자고 일어나서 갈게요. 범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8월 10일 1인 방송인 김모씨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켜놓고 시청자 4천여 명에게 한 말이다. 개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1인 방송인 혹은 스트리머의 일탈이 살해 협박까지 이른 것이다. 해가지고 김윤태, 각건배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아주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심각하더라고요. 각건배에 대해서 아주 길게, 그러니까 주간지다 보니까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대로 기사를 좀 다룬 것 같아요. 요즘 뭐 주간지든 뭐든 언론사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요건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 전화 받아야 되니까 또. 그리고 오늘 게시판에 저에 대한 평가글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소개해드리고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커 홈페이지 토크박스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유신고찰, 그는 무엇을 원했을까라는 글입니다. 유튜브에 수년 전 유신쇼를 본다. 지금보다는 액티브한 모습, 얼굴이 지금보단 밝아 보인다. 유신 말 맞다나 20년을 인터넷 방송을 하였다. 한국의 인터넷 방송에 정점을 찍은 적도 있다. 나름 개척자이다. 근데 개척자이며 정점을 찍은 사람치고는 돈도 못 벌고 생각보다 영향력은 떨어진다.
시민단체도 운영하고 있다. 신문사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신문사를 언급할 때는 항상 우리라는 표현을 한다. 그런데 과연 신문기사의 몇 %가 유신이 주장하는 다른 2명의 기사는 쓴 내용일까? 과연 2명이 쓴 기사가 뉴커 기사의 20%를 넘어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내가 보기엔. 시민단체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보이는 분들은 바보스 멤버가 주축이다. 3, 4명. 남들이 보기엔 시민단체도 신문사도 1인으로 보일 뿐이다. 근거가 하나도 없죠. 유신의 목표점은 무엇이었을까? 유신의 말 속에 자주 등장하는 주진우 기자. 좌파 내에서는 영향력, 팬덤, 민주도 등등이 있는 사람이다. 혹시 뉴커를 만들고 시민단체를 만들면서 주진우의 길을 가보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시민단체, 신문사, 기자 등으로 인지도를 올려서 나름 정치계에 들어가 볼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유신의 선택과 용기는 높이 살만하다. 항상 인터넷 방송계에서 혼자 많은 길을 헤쳐왔고 나름 벤처 정신으로 뛰어든 유신을 폄하할 수 없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 계속 커지는 지금 상황을 보면 나름 아이템도 잘 잡았던 것이다. 근데 수년이 지난 지금 생각보다 안 풀린다. 안티도 많고 후원도 적고 인지도는 나름 올라가 있지만 그 인지도라는 것이 안티의 인지도. 홍준표가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것은 안티 인지도이기 때문. 지금의 모든 유신의 결과물은 왜 20년 동안 인터넷 방송을 하였는데 그 주위에 사람이 적은 걸까 고민하는 것에 해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을 적는 필자도 미래에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의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미래도 그럴 거라는 것은 오류다. 인터넷 방송은 계속 커질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가 TV를 안 보고 오로지 인터넷 방송만 볼 날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후퇴 없이 계속 지금 자리에 계속 있으면 유신이 원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끈기 하나만큼은 유신을 높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글도 간섭충 안티의 글에 댓글을 달겠지만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는 중립적으로 썼다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인터넷 신문사가 1인 신문사라면 저는 천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한민국에서 혼자서 이만한 규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건 천재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방송을 할 때 저희 게임 얼라이브에 각 게임을 잘 아는 해설자들이 붙고 그리고 제가 뭐 할 때마다 도와주는 시청자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왜 유신이 혼자입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저 빼고 2명의 큰 마음적인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돼주는 2분의 기자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기자가 3명 이상이 안 채우면 언론사로 등록이 안 돼요. 예, 저희는 기자들 고용 계약서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 확인을 했고요. 경기도청에서. 그러니까 왜 그 기사를 볼 때 그 기사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기사를 누가 썼을까가 왜 중요할까요? 유신이 썼는지 아니면 저희 파트너 기자분들이 썼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사 자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사가 근거가 제대로 됐는가? 제대로 그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써졌는가? 사실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사에 대한 비판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기사를 누가 썼는가? 저희 파트너 기자분들이 월급을 받고 있는가? 왜 그 기자분은 방송에 안 나오는 건가? 팬 정모에 안 나오는 건가? 그런 것만 유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뒤 캐는 데만 앞장이 섰다는 거죠. 저희 인터넷 신문사 뉴스 커뮤니티는 분명히 경기도청 그 담당 언론 담당과실에 여러 차례의 검증을 거쳤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검증을 몇 달 전에도 검증을 거쳤습니다. 다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고요. 6년째 매년 경기도청에 항의하고 뭐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때마다 검증받고 서류 제출하라는 거 한 번도 회피한 적 없고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분들에 대한 고용 계약서라고 하면은 인적사항이 다 적혀 있거든요. 사는 곳이랑.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오롯이 사자TV의 모든 거를 혼자 내가 대부분의 일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전 천재예요. 인터넷 신문사는 혼자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상, 구조상.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대표로서 제가 애초에 처음 만들 때 기자분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엄청난 걸 드릴 수는 없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벌써 6년째 그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1인 언론사라는 건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게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천재예요. 대단한 능력자라는 거. 내가 사자TV의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의 상당수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지만 저 혼자서 어떻게 해.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사가. 두 번째는 클린 UCC가 1인이다. 저는 여러 명을 모아서 집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 사진을 보여드려 볼까요? 아니, 집회도 하고 서명회까지 다 했었어요. 지스타 가서 하기도 하고. 자, 사진이 어딨나요?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증거 사진입니다. 자, 이게 나우콤 내방역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 모여가지고 뽕순아 얼굴도 보이네요. 네, 집회하는 겁니다. 왜 혼자죠? 여기 저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차례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1인 시위도 하고, 이게 저기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인터넷 신문사에. 예. 그리고 뭐 사진 자료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리고 청계광장에서 서명 받은 거 기억나시나요? 청계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 서명 받고 전단지 나눠줘가지고 그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유해 매체 등록해달라고 해가지고 1차로 그 아프리카 TV의 청소년 4대 공거 조치, 김을동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그걸 근거로 깠잖아요. 장관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스타 기억나시나요? 그 토머스님 차 타고 와가지고 부산 지역 그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전단지 나눠드리고 방송 그 유스트림으로 진행하고. 제가 왜 혼자 합니까? 왜 혼자 해? 지금 제가 10년 넘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집회를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그 방송통신심의회 토론회에 나가고 국회 입법 간담회,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주최하는 간담회에 나가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데 뭐요? 1인? 제가 나중에 밝힐 뭐 검찰이나 뭐 그거에 대해서 밝힐 날이 있겠습니다. 나중에 중대 발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진행 상황이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활동을 했고 그 증거 자료가 다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언론사 기사로 남아 있고요. 그런데 자꾸 왜 이 사람들이 제가 운영하는 신문사나 이 클린 UCC 시민단체를 축소하고 위축하려고 하냐면 그게 유신의 가장 큰 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신이 아프리카 TV의 인기와 수익을 버리면서까지 선택한 게 소신이고, 그 소신의 핵심의 주축이 시민단체 클린 UCC와 그 다음에 인터넷신문 뉴커입니다. 대한언론사. 그게 유신의 자존심이고 소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아니 누가 나한테 자격 조서했나?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언론사가 3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등록 기준을 맞춰서 다 검증을 해서 등록기관에서 등록을 했다면 거기는 언론사인 겁니다. 부정을 할 수도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회 출입증까지 받았고요. 다 검증 받아서. 네, 국회 출입증 자격증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또 한번 보여드려요. 자, 이거 많이 못 보시죠? 네, 요게 국회 출입증입니다. 국회 출입기자.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국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거기를 상시로 24시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이나 이런 걸 조사 안 했겠어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테러를 할 수도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 신분증만 있으면 국회 24시간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기자 정론관이나 이런 쪽을. 국회의원 회관도 출입할 수 있고. 그런데도 아직도 근거 없이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는 아시죠? 우리가 집회 신고하면 누구나 집회할 수 있는 거. 1인 시위는 집회 신고 안 해도 할 수 있고. 근데 결사의 자유를 잘 몰라요. 결사의 자유라는 게 뭐냐면 국민들이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단체를.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단체가 무슨 재단이나 법인만 단체, 뭐 비영리 법인이나 이런 것만 시민단체로 착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헌법에서의 결사의 자유는 그런 조건이나 그런 게 없어요. 어디에 등록하거나. 그러니까 어디에 비영리 법인이나 재단으로 등록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지 사업을 하면서 국가 지원도 받고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복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비영리 재단이나 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누구나 카페,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여혐 관련된 집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카페를 만들었잖아요. 그 집회를 위한. 그것도 단체예요. 사람들은 이 결사의 자유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결사의 자유를 무슨 노동조합이나 무슨 막 법인 참여연대나 이런 것처럼 법인화하고 막 이런 데만 규모 있는 데만 생각하시는데 결사의 자유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게 시민 결사의 자유예요. 그래서 제가 클린 UCC 사이트를 만들고 그 클린 UCC 사이트를 중심으로 제보를 하고 그리고 활동을 하고 그런 것이 결사의 자유고 시민단체라는 겁니다. 온라인 시민단체. 근데 그거를 뭐 바보스 몇 명만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이 다 회원이에요. 클린 UCC는 청소년 유해 방송을 하는 그 BJ들이나 문제 있는 BJ들을 제보하는 단체거든요. 그걸 모니터링하는 단체고. 실제로 저한테 계속 제보를 해가지고 문제 있는 것들을 제보받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발하고 문제 삼고 이게 시민단체인데 아니 클린 UCC 사이트도 있고 네이버 다음 국내 포털에 다 등록돼 있어요. 검색을 사람들이 하니까 하고 거기로 제보를 하니까 그리고 많은 언론사나 이런 곳도 클린 UCC 그걸 보고 연락을 주고 자료를 받아가고 취재를 하고 그런 시민단체의 활동을 10년 넘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이름뿐이다. 무슨 혼자서 하고 있다. 저 혼자서 그렇게 많이 자료 못 모아요. 저 그렇게 능력자 아닙니다. 자꾸 저를 1인 능력자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제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시고요. 아무 조건 없이. 클린 UCC는 인터넷 청소년 보호 시민단체로서 상시적으로 그 회원분들이 뭐 가입서를 쓰고 그러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이트 와서 제보하고 참여하고 그런 모임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요. 무슨 비영리 재단이나 법인화 안 했으면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친구 100명 데리고 우리 동네 환경 뭐라고 하죠? 보호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등록 안 해도 돼요. 그냥 카페나 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카페도 없어도 돼요. 그냥 페이지로 만들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사는 곳이 부천 뭐 원미구 중동이다. 그러면 중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모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방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법인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무 처리나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원금이라도. 그걸 투명하게 또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화를 하는 겁니다. 비영리 법인화를.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임방겔에 올린 글인데요. 유신이란 사람이 클린 UCC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개념글 욕망. 근데 조작해서 올렸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유신 방송을 보고 느낀 건데 유신은 항상 클린 UCC와 기자 뉴커란 언론사란 말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자부심과 우물 속에서 한다. 매번 20만 BJ 중 클린 UCC 한 사람은 자신일 뿐이며 그 누구도 자기처럼 살지 않는다고 자랑한다. 기자란 말도 인터넷 신문사란 말도 강조한다. 결국은 별창들과 아프리카 방송 비판만 하는 것임에도 자기 합리화가 대단하다.
난 여기서 궁금한데 사실 난 아프리카 초창기 시절 유신 방송도 못 봤고 유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 유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데 글을 쓰고 있어요. 결국 유신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가 클린 UCC를 왜 시작했을까 하는 거다. 그것이 유신의 실체를 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유신을 잘 알거나 오랫동안 인터넷 방송을 본 유저들이 있다면 단순히 유신을 욕하지만 말고 본인의 생각을 달아주기 바란다. 내가 알아보고 느낀 것은 이렇다. 내 방송을 보지도 않았다면서. 난 사람들이 아프리카 초창기 시절 별풍선이란 현금 제도가 생기고 대거 별창들과 역캠들이 유입되며 인기와 돈을 다 가져가니 그게 부러워서 여자 장사, 불법 막장 등 별창들의 단점을 까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부러워서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런 논리는 너무 단순하다고 본다. 유신은 학벌이나 외모, 예술성 등 BJ들의 여러가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 학벌이나 그래도 4년제라도 나와서 별창들보단 낫지만 그렇다고 좋은 학벌도 아니다. 아유, 한글도 다 틀려가지고. 더 중요한 게 외모가 딸리고 노래도 못하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다. 별풍선이 생기고 별창들이 득세하자 여자 장사나 막장 컨셉도 하기 힘들었던 유신. 그럼 비모씨는 잘생겼냐? 자, 그렇다고 별창들을 상대할 개념 있고 좋은 컨셉, 예를 들면 대도서관이나 양띵 같은 그런 컨셉할 능력도 안 된 유신이 선택한 게 클린 UCC였다고 본다. 그런 별창들을 비판하고 까는 컨셉이 유신에겐 유일한 선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무능력의 결과물이었다고 본다. 결국 그 클린 UCC는 아프리카 영정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이에 아프리카 TV란 우물이 전부였던 유신은 아프리카 TV를 중호하며 뉴커란 언론사도 만들고 기자라고 자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본다. 경국 유신은 그의 무능력의 결과물인 클린 UCC를 합리화하며 기자나 언론사 자부심에 빠져서 자가당착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필자는 유신을 잘 알지 못한다. 안지도 몇 년 안 된다. 방송 보고 느낀 바를 써본 거다. 유신을 안티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걱정이 된다. 미래에 얼마나 후회를 하며 살까. 솔직히 이런 글을 유신이 봐도 인정치 않을 것이고 자신의 문제도 인정도 안 할 거다. 그만큼 오래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그만의 우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유저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유신이 왜 클린 UCC를 시작했을까라는 이 질문의 아래에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시기 바란다. 유신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면 말한다. 단순히 별창들 돈 버는 게 부러워서라는 말은 삼가했으면 한다. 그건 좀 단순하지 않은가. 글을 진짜 못 썼죠. 학벌 지적하고 뭐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대학 나오면 뭐하냐. 적폐 세력으로 쓰레기처럼 국민들 등쳐먹고 재벌들이나 권력자의 기생에서 사는 사람들, 기생충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금의 기생충들.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빛나는 이유는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그 대학을 더 빛나게 하고 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그 사람들이 부정부패 저지르고 개쓰레기처럼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뭐 대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BJ가 고졸이냐 대졸이냐 이런 거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비판한 BJ들의 학력이나 생긴 외모나 이런 거 가지고 비판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유신이 여성팔이나 막장방송이나 폭력방송이나 그런 도박성 방송이나 그걸 보고 배 아파서 저는 아직도 혐오합니다. 그런 방송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게 부러우면 그렇게 살아야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부러우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라갈 수라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 뭐 비키니 방송이나 여성 게스트 나보다 얼굴 안 되는 사람들 다 하고 있습니다. 팝콘 TV도 보면 막 온몸에 문신하고 막 얼굴도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 여성들 섭외해가지고 얼마든지 성인 방송하고 있습니다. 성인 방송하고 남자 얼굴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일본 야동 보십시오. 남성들이 선호하는 그 일본 야동 보면 여주인공만 이쁘면 됩니다. 남주인공 그냥 산적두목같이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웃집에 그냥 사는 아저씨나 그냥 뭐 배가 나왔던 안 나왔던 신경도 안 씁니다. 아니 야동 볼 때 남성들이 여주인공 보지 남주인공 봐요? 만약에 남자 주인공이 잘생기고 막 멋져버리면 오히려 그냥 아씨 그렇잖아. 자괴감이 드니까 아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 사람만 이쁜 여자 만나는구나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걸 제작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남자 주인공은 웬만해선 무난하게 생기거나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을 수준을 섭외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신 외모가 인터넷 방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은 말 같지도 않는 얘기고요. 개그맨들 상당수가 다 자유롭게 생기셨습니다. 그분들 다 인터넷 방송하고 계시고 지금 아프리카 TV에 잘 나가고 있는 BJ들 중에서도 뭐 왁구대장이라고 해가지고 얼굴이 잘생겨서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감스트라든가 봉준이라든가 이런 BJ들이 막 얼굴이 막 엄청나게 잘생겨가지고 잘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개성이라든가 말빨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터넷 방송에서 인기를 얻고 하는 것이지. 자, 그리고 하여튼 뭐 제가 부러워서 한다는 거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유신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클린 UCC하고 이 대한 언론사 인터넷 신문 뉴커가지고 잘난 척을 한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시민단체나 NGO 활동하신 분들은 정말 그분들은 그런 걸 포기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제가 클린 UC 캠페인이라는 아주 작은 캠페인을 하는데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진짜 시민단체,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도 아시죠? 민변 출신이고 노동운동하고 인권운동하신 거 아시죠? NGO 활동하신 거. 많은 변호사님들이 보수를 또 제대로 안 받고 인권 변호나 그런 거 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라고 하면 우리가 변호인 영화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도장만 찍어주고 막 뭐 부동산 그런 거 그것만 해도 막 서울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고 잘 나갈 뻔했는데 그거 포기하고 인권 변호사로 길로 간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그런 음지에서 NGO,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신 분들은 전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박근혜 탄핵 집회도 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진행을 해서 총대 메고, 광우병 때도 개박살 나지 않았습니까? 광우병 때 그 잘못된 거 개선하라고 나왔다가 지원 다 끊기고 개박살 났습니다. 내내 지원 못 받았어요. 땡전화품 못 받았습니다. 보수단체보다 훨씬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지원이 다 끊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그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촛불 모여가지고 범국민 행동 만들어가지고 비상행동 만들어가지고 세월호 때도 집회하고 이것도 집회하고 그분들이 하신 거예요. 나는 창피합니다. 그분들한테 내가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가가지고 모니터링 관련된 강의나 자료 드리고 막 그럴 때 오히려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나서 뭐 수고료라도 챙겨주시려고 하냐면 그럼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분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받고. 그래서 유신이 내가 운영하는 시민단체나 이거 가지고 자랑질하고 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언론사 인터뷰나 방송할 때도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내가 이거를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내가 클린 UC 캠페인을 여기다 저기서 떠벌리고 다닌다? 소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어디 가서 자랑질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인터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클린 UCC 활동을 하면서 방송국이나 언론사에 제보를 했죠. 근데 그 제보를 기사를 안 써주는 겁니다. 제가 신문사를 만드는 것은 아프리카 TV에 대한 복수나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신문사 기획한 거는 아프리카 TV 활동 당시에 기획을 한 겁니다. 활동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를 만든다고 하니까 아프리카 안준수 상무가 당시 팀장 때 저 데려다가 협박을 한 거고, 그거 하면 제재를 주겠다. 네가 잘못 안 해도. 그 협박을 그때부터 받았었고, 제가 아프리카 TV 활동에서 잘 나갈 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제 소신에 따라서. 그리고 그 대한 언론사를 만들려고 한 이유는 클린 UCC의 자료를 기록하고 그리고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인터넷 방송에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탈탈 털어가지고 만든 것이지, 그게 나는 기자가 될 생각도 없었고 언론사 대표가 될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클린 UCC라는 시민단체 대표가 될 생각도 없었고, 저는 그냥 제가 아프리카 TV의 문제점을 얘기하면 그게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난 압력과 탄압과 공격이 들어왔죠. 그거를 저 혼자서 하긴 힘드니까 조직적으로 제보를 받고 함께 하기 위해서 온라인 시민단체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익명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수많은 제보를 해주셨고 큰 도움이 됐고요. 내가 어떻게 그 많은 방송이 있는데 수만 개의 방송이 있는데 그걸 다 제가 모니터링을 합니까? 클린 UCC라는 시민단체라는 타이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보를 해주고 있고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클린 UCC는 가입 절차, 탈퇴 절차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본인들이 활동하고 익명으로 활동하고 제보해 주시고 활동하다가 사정 있으면 못하고 또 하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그런 클린 UCC에서 모은 자료를 기자들한테 수백 기가씩 갖다 줘도 기사를 안 쓰니까, 써도 정말 일부만 쓰잖아요. 쓰고 싶은 것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기사로 남기자라고 해서 사제를 다 탈탈 털어가지고 언론사를 만든 것이고, 저희 파트너 기자 두 분도 아무런 조건 없이 유신만 믿고 유신이 한다고 하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도 오히려 욕만 먹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동참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무슨 부러워서 그 별창들 부러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 TV에서 잘 나가는 BJ였고 얼마든지 여성 게스트 불러가지고 그렇게 음란하게 야하게 안 해도 말만, 전 주둥이 하나로 20년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똑똑해서 학벌이 좋아서 얼굴이 와꾸가 좋아서 그 다음에 무슨 다른 게 좋아서가 아니라요, 주둥이 하나로 20년을 버텨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클린 UCC나 무슨 인터넷 신문사로 어떻게 해보려고 뭐 정치계 입문? 어이가 없는. 아니 저보다 더 훌륭한 운동을 하고 계신, 캠페인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 참여연대부터 시작해서 경실련 얼마나 많은 단체, 환경연합부터 시작해서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을 놔두고 저를 데려가겠습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니까, 제가 지금 어이없는 비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판이 저를 공격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유신이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체력적으로 뭐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그 마련을 매달 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지, 저런 공격에는 얄짤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전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좀 서두가 길었어요. 아니 평소에 좀 시간을 잡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도 그냥 전화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저 질문에 답변을 좀 해드렸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뉴커 토크박스 자유 게시판, 그리고 인방갤 디시인사이드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 개념글로 올라온 저에 대한 그 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우혜님 어서 오세요. 추우혜님 안 본 지가 꽤 오래됐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게시판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시간을 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받겠고요. 11시 10분까지 받고 11시 10분쯤에 철권 7 토너먼트 스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너무 길게 통화는 안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에 살고 있고 호텔맨입니다. 코선적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거 얘기하세요. 네. 제가 의견을 좀 얘기할 게 있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네. 철구님이 이제 뭐
뭐 어떤 거 뭐 뭐죠 그러니까요 철구님이 1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벤트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님. 근데 보니까요 되게 옛날에 뭐 자기가 이제 200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요 19금을 해야 되는데 담배 장면도 나오고 뭐 설탕가루 나오고 뭐 반죽가루 나오고 그런 장면은 특히 좀 유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아무리 이제 뭐 10주년이라고 해도 다 이제 뭐 어린이들도 보고 미성년자도 다 보고 하는데 그렇게 좀 유해성이라는 걸 하니까 좀 되게 어이가 없고 제가 이제 어제 유튜브로 철구라고 해보니까요 보니까 뭐 또 전직 깡패랑 해가지고 뭐 또 안 좋게 방송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술 먹어가지고 뭐 설탕 뿌리고 뭐 수박해서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좀 방송에 이게 좀 너무 심해 그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인정을 계속 안 주니까 이거 아프리카 운영자들은 이거 일을 하는 건지 많은 건지 할 정도로 이 되게 어이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제보해 주세요. 예? 네, 예라고 대판했습니다. 예! 하시니까 제보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 그러니까 철구의 지난 10년의 역사는 창피한 거지 자랑할 거리가 안 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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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기소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목이 아파서 목이 아픈 남자 목이에요. 자, 닉네임 코목. 네, 그래서 뭐 어떤 의견이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의견이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코손족이군요. 철구님이 코손족. 네. 자, 코손족으로 추정되는 인물. 네, 코목입니다.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코손족이요. 네. 자, 코손족님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이거 업무방해로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코토스요. 코토스. 네, 의견 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좀 모순되는 게, 모순이라기보다 좀 약간 궁금한 게, 네. 비키니 방송을 이제 여성 게스트가, 여자 BJ라든지 네. 아니면 게스트가 비키니 방송을 하면 이제 19금을 걸어야 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근데 그 해수욕장이나 네. 해변가에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는 게 없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비키니 입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방송이랑 실제로 보는 거랑 자, 들어보세요. 큰 차이가 없는 해수욕장이나 해변에서 수영복 입고 있을 때 촬영은 금지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네. 부산 해운대 그 경찰서의 그 관계자 간부급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현수막을 내년부터는 현수막을 해가지고 불법 촬영에 대해서 제재를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해변 그 해운대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막 찍고 다니기 힘들어질 거예요. 이번에 입건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해수욕장이나 해변에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아예 금지됩니다. 근데 이제 서양이 오히려 더 금지. 예, 오히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지상파나 이런 뭐 방송 매체에서 할 때는 허락을 받고 멀리서 찍거나 막 이렇게 주민을 해가지고 찍는 게 다 금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지상파나 종편에서 그렇게 찍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방심이 끌려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프리카 BJ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내 뭐 요즘 이렇게 파티룸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풀까지 갖춰진 그런 데서 비키니 입고 방송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방심위에서 심의 들어가면 다 문제가 됩니다. 선정성, 노출성이. 왜냐하면 막 가슴을 막 캠에다가 들이대고 막 춤추면서 엉덩이를 흔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영이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해수욕장이나 해변에서 앞으로 비키니 그런 촬영이 금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실내 풀장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19금 걸어야 되고요. 최소한 19금 걸어야 되고 노골적으로 신체를 들이대거나 캠에 들이대거나 이런 행위는 아마 다 금지가 될 겁니다. 조만간.
지금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강력하게 인터넷 방송 제재하겠다고 이미 천명을 했거든요. 지금 아프리카 TV가 그거 지금 네. 무마하려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유튜브 물귀신 작전하고 있죠. 유튜브가 더 심하다. 해외 플랫폼이 더 심하다. 지금까지 자율 규제로 잘 먹고 잘 살아놓고 10년 넘게 애꿎은 유튜브를 같이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유튜브를 핑계대는 거예요. 지들 때문에 별창이라는 이미지 나왔고 온갖 욕 다 먹고 있는데 아프리카 TV 때문에 유튜브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유튜브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규제를 하게 저도 되면 그런 논리 싫어요. 예, 유튜브도 같이 규제를 되는 게 맞아요. 속인주의, 속지주의로 해가지고 서비스 되는 부분에서 차단을 한다든가.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핑계대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경기 남부경찰, 지방경찰청하고 거기를 이용해가지고 캠페인 벌인다고 지금 군복무하고 있는 그 연예인들, 아이돌들, 그 경찰청의 홍보단에 있는 그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지금 BJ들 섞어가지고 지금 자기 노력하고 있다고 지금 수작 부리고 있잖아요. 지금 내부에는 네. 철구, 지코, 남순, 세야, K 이런 문제되는 BJ들이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키니 방송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9금을 걸고 하든가. 근데 19금을 걸더라도 노골적으로 뭐 별풍선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신체 일부를 부각시키거나 그러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묻는 건데,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전신 수영복이나 그런 거 말고 비키니 같은 네. 거 그 허가 없이 촬영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수영복이 어디서부터는 이제 촬영하면 문제가 되나요? 남자 수영복이요? 네, 남자는 이제 뭐 사각 수영복도 있고 삼각 수영복도 있는데 무단으로 촬영했을 시 남자도 똑같아요. 성범죄 남자- 몰카 범죄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 신체 일부를 부각해서 찍거나 몰래 찍으면 다 성범죄입니다. 멀리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경우에는 본인이 초상권 민사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네. 예.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자도 똑같습니다. 저 몇 년 전에 그 성범죄에서 부녀자에서 그게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체 일부를 성적으로 몰래 촬영할 경우에 다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여보세요? 네, 유신님. 수화기 가까이 대세요? 예, 잘 들리세요? 네, 아니요. 만약에 합의해가지고 섭외해가지고 음란하게 뭐 마사지 한다고 신체를 접촉하고 되면 그거는 이제 다른 범죄가 되는 거죠. 둘이 짜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음란한 방송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보세요? 예. 예, 자기소개요. 유신님, 코 복사기냐요. 뭐야, 유신님.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 똑바로 하라고요. 코 앱이에요. 저 미국에 사는 코 앱인데 제 인트로는 이거 항상 똑같아요. 자, 정신줄 좀 차리시고요, 좀. 자, 코엠님 예. 의견 말씀하세요. 저 다름이 아니라 그 인터넷 신문사가 유신님이 원래 첫 번째였잖아요. 국내 유일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싸구려 같은 사람이 자기가 또 허가를 내가지고 인터넷 방송 전문 그 신문사를 만들었어요. 신문이 네. 아니라 인터넷 신문. 그거 네. 혹시 파악하셨나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다른 신문을 싸구려 같다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은 그 거의 유신님 기사를 거의 다 베꼈어요. 걔네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돈 되니까 그냥 한 것 같아요. 아, 뭘 베껴요. 각자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 신문을 비판하고 다루는 매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그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그러니까 지금 BJN이나 뭐 미디어 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이런 데 등록할 목적인 것 같은데 저희는 등록을 안 할 거고요. 대한언론사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미디어 썰에서 자기들이 뭐 인터넷 방송 커뮤니티 포털을 만드는데 거기에 채널링 할 생각이 있냐라고 해서 저는 대한언론사라서 그렇게 안 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매체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에 맞춰서 등록해서 인터넷 신문의 문제점이라든가 뭐 홍보해주고 홍보해준다든가 그거에 뭐가 저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처음 먼저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 하지 말라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요.
근데 유신님 있잖아요. 그 유신님 그 인터넷 웹사이트가 네. 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좀 너무 허접하지 않아요? 이게 왜 허접해요? 웹사이트 디자인이 좀 굉장히 좀 느리면서 좀 플랫폼 자체가 좀 옛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 거니까 전통적이죠. 옛날 게 다 나빠요? 지금 커뮤니티 가서 보세요. 일베나 오유나 거기 디자인 이뻐요? 나는 뭐 아니, 저희 사이트가 최고라고 생각. 예. 거기는 빨리만 접속되고 그것만 서버에 접속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제가 이 커뮤니티 솔루션을 산 거는 옛날스러워서 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언론사, 신문사 플랫폼은 이전에 저희 사다TV 썼었잖아요. 그럼 고정으로 인터넷 신문사는 따로 있어요. 지금 다른 데서 쓰는 거. 근데 저희는 커뮤니티랑 같이 하려고 개편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복고풍으로 좋은데 애들 프리첼이라든가 뭐 웬만한 그 커뮤니티 사이트가 저희 구조로 돼 있었잖아요. 그 일베는 좀 간단해서 쓰기 편하게 돼 있는데 아니 그런 거는 제로보드 공짜 보드로만 그누보드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뚝딱. 그건 하루도 안 걸려요. 몇 시간이 만들어요. 단순해서 이용자가 편한데 그 유신님 거는 그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요. 군더더기가 아니라 저희가 인터넷 신문사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커뮤니티만 지향하면 일베나 오유나 DC처럼 텍스트 위주로 그냥 빨리 접속되는 게 좋죠. 예, 근데 저희는 인터넷 신문사잖아요. 메인은 인터넷 신문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인터넷 신문 커뮤니티라고 해도 메인은 신문사로 가야 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신문사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일베나 오유같이 디자인해 놓으면 그걸 누가 와요? 신문사라고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따져보고 이 솔루션을 구입을 한 거예요. 저번에 뭐 바보 엔터 그 사람들 저기요. 예. 바부가 아닙니다. 바보. 바보 엔터 사람들 네. 유신님 사무실 가서 같이 촬영했었는데 네. 혹시 저도 좀 유신님하고 친해지면은 한국 가가지고 사무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려면 후원 미션으로 하셔야죠. 후원하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이 스튜디오에 초대할 만한 그런 분인가는 저희가 평가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방송 중에 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적으로 안 만나요. 저는 사적으로 사람 만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아, 저 인터넷 그 얘기하려고요. 사업 얘기, 인터넷 사업. 아니 뉴컷 디자인 후지다고 하신 분하고 무슨 사업? 아니 일단은 사업 얘기는 이메일로 제안을 하세요. 검토를 해가지고 합당하다고 하면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성조기 걸고 유튜브 영상 보낸 사람인데. 아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전에도 몇 번 보냈는데 영상 이메일을 다 씹더라고요. 씹는 게 아니라 가치가 없었겠. 바빴거나 가치가 없었겠나. 사업 제안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받았는데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답변을 드리고 안 바쁘면은 뭐라도 이거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바빠서 못했다거나 아니면 가치가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또 최근에 그 진 워렌 버핏이 로봉순하고 같이 놀아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진 워렌 버핏이 내가 가족도 아니고 내가 무슨 부모도 아니고 누구랑 방송하든 내가 무슨 상관? 아니 그 인터넷 방송 1세대 같은 1세대 같은 1세대 아니에요. 전 1998년부터 했습니다. 어디다 갖다 붙여요? 그 사람도 좀 굉장히 아니 그 사람은 아프리카 TV에서 시작을 한 거. 아프리카 TV가 이제 10년 조금 넘었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저는 1998년 PC통신 천리안 시절 때부터 방송을 했어요. 근데 진 워렌 버핏 그 사람 그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뭐 중요한 것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정가가 생겼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니죠. 아니 그 김희부 스토킹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도가니 작가 그 작가한테 그 트위터로 SNS 막말하고 그 다음에 김희부 개인 과정에서, 예.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검사하고 판사한테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뭘 별죄를 정가 갈 정도로 그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보생해보세요. 본인을 누가 몇 년 동안 계속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채팅창에다가 주민번호나 개인정보 다 유포시키고
근데 무서운 사람이 그러면은 괜찮은데 워렌 버핏은 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은 저기요, 아니잖아요. 좀 죄송한데 괜찮잖아요. 스토킹에 무섭고 안 무섭고가 어딨어요. 자기 개인정보 유포하고 무슨 닭 사료기로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그러고 협박하고 그 남의 얘기라고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기미부 보복하면 어떡해요? 뭔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라면서 보복한다는 얘기를 왜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전에서는 결과가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법적으로 증거 자료 가지고 판단한 거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법원에 따지세요. 내가 판결 내린 거 아닌데 왜 나한테 그걸 왜 따져 물어요?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아니 막 긴 워렌 버핏이 막 거기 같이 합동 방송도 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헤드샷. 전화도 막 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좀비를 제거하였습니다. American Zombie Kill. American 어리버리 좀비 킬. 네. 영어로 오랜만에 썼습니다.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아, 네. 저는 부산에 26살이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저 유신쇼 반갑습니다. 본 지 얼마 되셨어요? 유신쇼 본 지는 지금 이제 본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2주 된 것 같아요. 2주. 아까 저기 네. 유튜브에서? 네. 네네네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 전화 주셨으니까 의견 주시죠. 아, 네. 저는 제 친구 사연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요. 네. 유튜브를 보고 아이들이 너무 좀 막 하는 게 좀 심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 사연을 얘기하고 싶어서요. 네네네. 아, 네. 저한테 10년지기 친구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친구한테는 A라는 남동생이 있어요. 예. 예전에부터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이 막 보면 제 친구 그 카톡 사진을 보고 야, 얘 너의 누나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소개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아, 남동생 네. 친구들이, 예. 네네. 네.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불량한 아이들인 걸 알아서 거절을 했어요. 예. 거절을 했는데 이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친구의 전화번호를 뺏어서 그걸로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서 누나 남자친구 잘해요? 아, 제가 더 잘해요? 같이 하면서 막 네. 성희롱을 막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네. 그러면서 친구가 그거를 장난전화 시도하고 끊었는데 그때부터 막 보면 사생활이 힘들 정도로 업무 방해를 하면서 막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막 얼마 후에 막 이게 너무 심하니까 그 차단을 때리고 이제 무시를 했는데 부모님이 불려갔어요, 학교에. 네. 그걸 알고 보니까 그 A라는 동생이 학우들한테 괴롭힘을 막 당하고 그리고 그 남자애들이 제 친구 사진을 놓고 어떻게 구했는지 그걸로 막 합성을 해서 막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막 네. 성인 AV 사진을 합성돼서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A라는 동생이 평소에 누나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의자를 던지고 해서 유리를 깨가지고 부모님이 불려갔어요. 네. 부모님이 불려가서 이제 막 부모님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3자 대면을 한 다음에 이게 너무 심하다 싶어서 이러고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다. 네. 경찰에 신고당하면서 경찰에서 그 아이들이랑 3자 대면을 했어요. 3자 대면을 했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왜 애들한테 그러냐?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네. 남자 그 아이들도 제 친구한테 장난전화인데 왜 그렇게 뭐지? 대응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친구가 나 이거 다 녹음되어 있고 나 이거 읽고 법적으로 갈 생각도 있다. 니들 이거 읽고 범죄인 거 읽고 뭐지 모르는 거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래놓으니까 좀 무서운지 부모님은 그냥 아무 말도 없고 아이들이 갑자기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누나 너무 죄송해요.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던데 왜 나만 그렇게 그런 걸로 읽고 죄를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얄짤없이 처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렇고 사람이면 다 실수를 하는데 누가 봐도 저거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악의적. 그러니까 자기들은 장난,
그리고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이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넘기면 또 할 놈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 부모들도 방치할 인간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법적으로 민형사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고요. 아이들이라고 봐주면 안 됩니다. 쟤네들 그대로 놔두면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뭐 이제 뭐 학생들이니까 뭐 거기서 뭐 기소유예를 한다든가 뭐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고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다른 더 큰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쟤네들 전학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피해자가 전학을 가요. 황당하게. 그래서 저런 애들은 공론하고 교육 지금 이제 정권도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저런 건 교육청이나 이런 탄원서 써가지고 반드시 저거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봐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절대로 봐주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밝혀지고 나서 뭐 한 번만 봐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나오는 그 자식들과 부모들은 절대 변하지 않고 사회에서 어리니까 애들이면 그럴 수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모방 범죄가. 그래서 만약에 친구한테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왜냐? 또 다른 자기 동생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 멀쩡하던 애가 의자를 던지고 막 자기 그 누나를 합성해가지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거는 그게 오래 가요. 남동생을 위해서라도 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지금 친구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하지 말라고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변호사 찾아가면은 다 알아서 해주세요. 자기 귀찮게 안 해요. 그래서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지 말면 경찰서에 얘기하면 절대 못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분이 용기를 좀 많이 주셔서 만약에 이번에도 넘어가면 쟤네들은 우리는 청소년이니까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네, 저도 그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좀 뒤에 또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는 당연히 그래도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동안 동생을 안 괴롭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니랬던 거예요. 학교 이제 애들이 이제 한동안 학교를 못 다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A라는 동생을 불러서 야, 너네 누나 매갈이지. 저 그런 걸로 불편해하고 매갈이네. 그거를 다 녹음해 놓으라고 하세요. 동생이야? 그걸 다 녹음을 해야 된다고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게 계속되고 하면 소년에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봐주면 안 되고, 학교 측에도 다시 돌아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얼마 전에 그 사건 있었잖아요. 계속 왕따하고 부모님 없을 때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막 분탕질하고 뭐 맡겨놓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폭행하고 막 성추행하고 해가지고 결국 고소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 가해자들이 옷 찾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거 기사 보셨죠? 경찰한테 그거 전화했더니 그냥 옷 주시면 되죠. 주세요. 라고 싸가지 없이 말해가지고 뭐 담당자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와 경찰이 그따위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와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옷 달라고 그러면 옷을 달라고 미리 뭐 어떻게 해가지고 차라리 대신해가지고 부모가 오거나 다른 사람이 오거나. 근데 그 가해자들이 계속 집 앞에 있으면 그 피해자 남자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친구 동생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하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매갈이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그래서 쟤네들은 당연히 멀리 전학을 보내야 되고 접근 명령까지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완전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격리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 최소한 반이라도 분리를 시켜내야 되는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공론화 해가지고요. 저거 놔두면 남동생이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누나는 떨어져라도 있잖아요. 근데 남동생은 걔네들하고 생활을 해야 된다.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남동생이 불안해요. 멀쩡한 사람도 그 상태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누나한테 동생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저는 이거를 처리를 해서 그 가해자들 접근명령 법원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접근명령하면 학교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학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지금 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리고 이것만 말할게요. 네. 이 아이들이 제 친구한테 선처를 구하면서 했던 말이 유튜브에서 네. 막 이런 장난 전화를 하는 건 정말 장난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왜 우리만 하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거를 면죄부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암담해요. 그러니까 신태일이나 그런 BJ들이죠. 그러니까 신태일이 최근에도 뭐 파리바게트에서 빵 샀는데 팔이 나왔다고 그 여성 점원한테 쌍욕을 하는 걸 메인에다 올려놨는데 유튜브에서 아무런 제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고 뭐 느금마, 뭐 기무찌 초등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쓴다고 하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기사까지 나오고. 그런데도 아프리카 TV는 서수길실도 유튜브는 구독자 수 되고 수익에 도움되면은 버텨주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이 플랫폼에 있어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말씀 들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닉네임 코사연님. 네. 네. 앞으로 예, 코사연이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친구 안 막았는데 스팀에서 잠깐만요.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유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접니다. 코퍼맨. 네, 코퍼맨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전화를 거네요. 네, 의견 말씀하시죠. 아까 코사연님 그 전화를 들었는데, 네. 저는 그 다른 종류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제가 채팅창으로 올린 게 있는데, 네. 제가 아는 그 사람 중에 몇 번 전화한 적이 있어요, 유희님 네. 방송에. 그 정신지체 1급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저보다 형인데 뭐라고 할까 저랑 약간 같이 놀러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네. 저도 그 형이 불쌍해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네. 종종 그 말을 할 때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말을 할 때 진짜 못 가리면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성색들이 뭐 그런 걸 막 얘기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막 네. 저 일할 때도 막 눈치 없이 전화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그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러는데 네. 과연 그 사람을 계속 친구로 둬야 될지 아니면은 진짜 막 저한테 막 장난으로 속된 말로 쌩까자 아니면 절규하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고 진짜 그런데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 한 가지 문제가 제가 한국에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는 거의 유일한 같이 노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같이 놀아주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좀 모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친구분이 이제 형인데 친구처럼 지내는데 정신지체 1급인데 눈치 없이 뭐 막 일하고 있는데 전화로 막 그 색드립하고 막말하고 하니까 욕설하고 하니까 좀 난처한 것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패드립은 아니고 네. 전화로 얘기했는데 일이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데 어떤 여자랑 일했다고 하면 사귀어 왜 전화번호 안 따고 그랬냐 막 그런 식으로. 그건 색드립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사귀자고 해 애엄마였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 애엄마였어 왜 이래. 자, 그러는데 지금 저 코퍼맨님 한국 친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유일한 친구다. 네. 근데 그분이 정신지체 1급이라는 게 무슨 건지 이해는 하시죠?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렇긴 한데가 아니라 정신지체 1급 정도의 장애인 분이시라면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판단, 상황 판단이나 이런 거를 못하고 그냥 나오시는 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정신지체 1급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 상황에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친하다 안 친하다는 구분이 되시니까 편하게 본인 수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그러니까 본인의 대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장애가 없으시니까
본인의 수준으로 생각하기에는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건 당연히 본인이 아까 불쌍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만큼 그러니까 네. 그거를 본인이 정상인이시니까 친구니까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눈높이를. 그리고 전화상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이 그런 말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학습 효과가 네. 있기 때문에 그분도 이해를 해요. 오래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한국의 유일한 친구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서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사이라면 그분의 본인이 정상이니까 그분의 그 대화 거기 눈높이에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그건 불쌍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형이고 네. 친구라고 생각하면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네. 그래도 그나마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어서 뭐. 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쨌든, 그분 나름대로 그분 상황에서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무시하고 무슨 뭐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맞춰주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네. 결혼한 여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귀라고 하면 결혼한 여성하고는 사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근데 노력하시고 본인이 외로움 채워지는 거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죠. 당연히 친구의 상황을 네. 봐서 그건 배려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죠. 네. 네.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힘든 저도- 건 있으시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그 형하고 계속해서 만나는 게 본인한테 외로움의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만나고 싶은지는 본인이 판단할 몫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로 위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서로 그거는 예. 그 상대분 형이 그런 이제 힘든 상황이라면 본인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게 이해를 못하면은 본인이 그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면은 안 만나시는 게 낫겠죠. 네. 그거는 제가 차후에 결정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결정을 하시고 얘기해 주시고요. 예. 네.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아까 제 코사연님 진짜 말씀할 네. 나누실 때 진짜 이러니까 유신님이구나 그 예,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서로 도움이 돼야 친구입니다. 솔직히 일방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건 봉사죠. 희생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내가 친구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면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조님, 아이고야, 20달러, 22,7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유신님, 코 복사기냐요? 술 드시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유신님 코앱입니다. 네, 코엠님 자꾸 이상한 거 애드립 사람들이 호러 영화인 줄 알아요. 저희 호러 방송인 줄 알아요. 저희 방송을. 죄송합니다. 자꾸 안 비슷한데 이상한 호러를 자꾸 미국에서 잘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정말 트럼프 같이 살고 있어요. 왜? 유신님, 근데요 제가 뭐 사연녀가 네. 그 무슨 사연 얘기인데 그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나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네, 이해하고 오세요. 복습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 산다고 한국말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어려운 말도 아닌데, 응? 어려운 말도 아닌데 뭘 이렇게 이해를 못할 정도에 천천히.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영어 잘한다고 부러워하잖아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만 잘하면 됩니다. 한국말, 아이고 끊어버렸네. 어떡하지? 자, 전화 다시 주세요. 내가 끊어버렸네 그냥.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 사연님인데 사연녀라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예, 서울에 사는 48세 남성입니다. 목소리가 저는 아주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 네. 오해를 많이 들어요. 예. 아니 진짜 목소리만 들으면 아니 뭐 이렇게 비하하려는 네. 목적이 아니라 성대모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오늘 주제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다. 네, 누군지 알았다. 아, 죄송해요. 누군지 갑자기. 아, 죄송해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분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전에 그 여기 각건배랑 신태일 네. 이슈로 뜬 그 남혐이란 여혐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나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남혐이란 여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감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 감정을 만든 사람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듯이 네. 이 남혐과 여혐도 그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메갈이나 아니면 뭐 일베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번 각건배 사건을 보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성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네. 뭔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뭐 해를 끼치면 다 여혐으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에도 이제 그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가 이제 여혐을 했기 때문에 여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그 남순 방송에서 나온 그 왁싱 여사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우리가 여성을 볼 때 사회적으로는 약자라고 보지 않잖아요. 같은 인격체고 같은 지위가 있고 뭐 존중해야 할 대상인데, 네. 우리가 신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싸웠을 때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한테 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표적을 삼을 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보통 찾잖아요. 네. 근데 그 범죄한 사람들이 남자면 대부분 여성을 찾게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왁싱샵 여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한 사람이 일단은 돈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보다 약하니까 일단은 찾아가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하다가 강간 미수가 됐잖아요. 아니요, 근데 이렇게 성폭행했다. 그게 잠깐만요. 예. 그게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죽이려고 하다가 성폭행 미수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진술만 믿고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성폭행 목적이 더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죽이려,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반항하니까 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진술이 그 범죄자의 진술에 맞춰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둘만 아는 겁니다. 피해자하고 가해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40분 동안 왁싱을 받고 그 다음에 성폭행을 하려다가 찌른 게 아닌가라는 저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얘가 그 순서만 바뀐 거라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목적으로 왔는데 뭐 이랬다라고 하는 거랑 자기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죽였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범죄의 그러니까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처벌하는 게. 그러니까 성폭행 몰려고 했는데 금품도 뺏고 죽였다 그러면은 이게 더 원래 세지는 거고, 근데 자기는 원래는 돈만 뺏으려고 했는데 살해했다 이렇게 이제 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잡히면은 그 머릿속으로 막 고민을 해요. 지가 형을 어떻게 안 받으려고, 덜 받으려고. 뭐 정신병이 있다고 한다거나 뭘 했다든가. 그래서 지금 아까 돈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은 그 범죄자의 주장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악한 범죄자의 내용만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술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40분 동안 그 하체를 하고 왁싱을 한 다음에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죽인 걸로 저는 제 생각은 고민을 아무리 해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여자를 만약에 내가 여자를 혐오하면 성폭행 하진 않을 거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그냥 아니, 그게 뭐냐면 제가 코현수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하려다가 말을 끊을까봐,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나라는 뿌리 깊게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좀 뜨고 있는 드라마 중에 TVN의 명불허전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정말 유능한 여성 의사예요. 정말 능력 있고. 근데 조선시대 가니까 어때요? 그냥 여자일 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치료하려고 남자 가슴팍 열면은 사람들이 막 조선 사람들이 난리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치료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의 남존 여비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제가.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정 폭력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성범죄, 그다음에 여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그 불량한 친구들이 핸드폰 뺏어가지고 누나가 이쁘니까 누나에 대해서 성희롱하고 괴롭히고 전화해가지고 테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인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존 요비 사상이. 그래서 자기는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성을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없는 분들은 정말 제대로 그 된 분들이지만 상당수가 그거를 할아버지나 그 아버지나 다른 주변 사람들이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범죄자의 말을 믿잖아. 지금 범죄자가 자기는 돈을 목적으로 간 거다. 근데 그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돈을 목적으로 갔으면 가자마자 둘이 있으니까 바로 돈 뺏고 도망가야 되는 게 맞는데 40분 동안 왁싱 서비스 받고 그 다음에 칼로 찔렀다. 아무 이유 없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우리가 이거는 그 사람이 진술을 했다라고 보도가 된 것뿐이지 앞뒤가 안 맞아.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도면 돈만 뺏고 가거나 성폭행이 목적이면 성폭행을 하고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가는 레퍼토리가 가는데 40분 동안 왁싱을 받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니까 칼로 찔렀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추론은 이 사람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우리가 빚 600만 원 있는데 인생 포기해요? 살인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저도 소송하느라고 빚이 있는데 저기 대출을 받았는데 600만 원 가지고 내 인생 포기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 BJ 남순 방송에서 성희롱으로 포장된 자극적인 그런 채팅 내용이나 그런 방송만 보고 간 거예요. 가서 40분 동안 받은 다음에 아 내가 이 사람을 성폭행해야 되겠구나. 아무도 없으니까 라고 성폭행을 하려는데 반항이 심하니까 찌른 거다. 그러다가 그러고 이제 피가 묻고 막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아 내가 돈을 목적으로 이걸 뺏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인 여사장님이 그 사업하는 왁싱샵에서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봐야. 그리고 하루 매출 벌면은 바로 입금하는 게 대부분 사업하신 분들인데 얼마나 많이 가질 수 그거 진짜 강도를 하려면은 돈을 많이 현금을 많이 다루는 곳으로 가셔야지 왁싱샵 같이 1인이 해가지고 얼마를 벌겠냐고 손님한테.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뭐 지갑이나 핸드폰을 뺏고 샤워하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재구성을 한 것 같고요. 그 범죄자의 말만 믿고 나는 왜 이렇게 범죄자의 말을 잘 믿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같은 남성이라서 믿는 건지. 예, 말씀하십시오.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일베든 메갈이든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가 정상적인 거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 일베나 메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상 범위에서 좀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말씀드린 거는 뭔가 범죄가 일어나면 일단은 그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사건을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 감정처럼 뭐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 어떤 사건을 쳤다 그러면 경상도 사람이 일을 저지르면 전라도 쪽에서는 경상도니까 그렇지. 전라도 쪽에서 일을 저지르면 경상도 쪽에서는 전라도 놈이라서 그렇지라고 했던 지역 감정처럼 이것도 메갈이든 일베든 자꾸 이제 관심을 주면 그쪽으로 이제 점점 저도 이제 각건배 방송을 봤는데 그 방송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여자들이 다 저런가? 앞에서는 메갈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주변에 내가 메갈인지 모른다. 그래서
뭐 남자친구 욕, 뭐 여자 다른 친구들 뭐 욕을 해도 모른다. 그런 거를 일단은 조장하니까. 자, 그러니까 좀 평소에 얘기가 하고, 예전에 뭐 네. 했던 반응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여성들이 많이 화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렇죠. 가정폭력, 맞아요. 그 다음에 네. 사회 불평등, 그리고 성범죄의 대부분의 대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체적으로 뭐 힘으로 우위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각건배 네. 하나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각건배의 문제는 각건배의 문제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예, 각건배는 각건배의 문제고 그 방송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역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각건배의 방송을 보는 여성들은 다 똑같은 매갈이나 같은 생각을 하는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뭐냐면 그렇죠.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이 여성으로서 불이익을 당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각건배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예. 이거를 사회적으로 치유를 하려면 각건배 현상에 대해서 각건배 후원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매갈이야, 뭐 남혐이야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혐오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으로 한 번은 풀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혐오금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혐오에서 남성이나 여성을 똑같이 빼야지 각건배 한 명으로 여성들을 또 거기로 몰아가려는 남성들의 또 그런 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묶어놓으려고. 각건배 같다. 모든 그 메갈리아나 모든 그 커뮤니티나 여초 카페나 이런 쪽은 다 각건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성을 성적 도구로 이용해서 돈 벌고 인기 얻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TV를 비롯해서 수두룩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성들을 상업적으로 이 사람은 돈 버는 도구다라고 거기에는 여성을 깔보는, 낮게 보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미 오랫동안 이끌어가고 있는데 각건배라는 여성이 혼자 탁 나와가지고 미러링을 통해서 남혐을 해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마치 막 대단한 것처럼 난리 치는데 저는 각건배 여성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그 다음에 방송하는 여비제이가 얼마나 많아요. 수천 명이 넘죠. 근데 거기 중에 각건배라는 BJ 한 명이 나서가지고 남성들이 해오던 거 미러링 했다고 남성들은 마치 무슨 대단한 무슨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난리를 치고 막 오히려 띄워주고 있거든요. 그게 더 웃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각건배의 방송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채널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태일이나 다른 사람들 책임을 똑같이 져야 되고. 다만 각건배 현상을 마치 메갈리아를 죽이기 위한 도구로 그러니까 여성들의 주장이나 여성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여초 카페를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각건배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죠. 각건배의 방송의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각건배의 잘못은 각건배가 책임을 지고 채널에 대한 폐쇄나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마치 메갈리아나 여초 카페나 그런 사이트의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금 각건배가 뜬 거는 메갈리아나 이쪽의 부분도 있지만 신태일, 닐마블, 김윤태, 이병욱 걔네들이 키워준 거예요. 걔네들이 방송에 동영상 컨텐츠를 합시고 어그로 끌어야 되니까 올려가지고 각건배 사냥을 나서자. 지금 신태일이 올렸잖아요. 각건배 떡밥 식었다. 다른 애 또 누구 있느냐 메갈. 그런 식으로 걔네들이 먼저 마녀 사냥을 하고 토끼몰이를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메갈리아나 다른 쪽에서 각건배를 지키자 라는 입장으로 각건배를 후원을 8천만 원을 해주고 막 그렇게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각건배의 남혐을 이슈화시키고 키워준 거는 일베나 DC의 여혐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있다가 묻힐 거 그냥 각건배는 혼자 떠들다가 그냥 오버워치 하다가 그냥 묻힐 사람인데 그거를 띄워준 거는 신태일 패밀리 구독자만 거의 다 합치면 거의 3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걔 패밀리들이. 근데 그게 맞는데 여보세요? 네. 안 끊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요, 이게 자꾸 소리가 끊어져서. 마이크가 잘 들리는데 다른 분들은 예. 근데 지금 각건배가 또 다른 사냥감을 찾고 있거든요. 신태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게 좋은데 각건배든 신태일이든 일단은 그 단체는 다른 것 같아요. 신태일은 개인이고 각건배는 이제
여성 단체와 메갈이라는 그런 아유, 어떤 단체를 신태일이 어떻게 개인입니까? 신태일 아까 저 구독자가 200만이라니까요. 각건배랑 그쪽 합쳐봐야 20만도 안 돼요. 아니, 아니요, 자 잠깐 들어보세요. 신태일 원래 김윤태가 싸웠죠. 김윤태 싸우고 이병욱이 참전하고 그 다음에 신태일 참전하고 신태일하고 친분 있는 린마블 참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태일하고 친분 있는 철구 그 다음에 아프리카 라인 BJ들까지 참전을 했는데 그게 메갈보다 더 많아 영향력이. 거기 구독자만 수백만인데 아이고 그거를 메갈이 더 크다고 보시면 메갈에서 여기 각건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부예요. 다 참여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300만이 넘는 구독자를 그쪽에는 가지고 있는데 그 신태일 라인에서 그거를 각건배가 더 세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인 시청자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청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아니죠. 신태일이 그걸로 지금 몇십만씩 꿀 빨고 있는데 각건배 올려가지고 한 10개인가 올려가지고 그거 꿀 빤 게 조회수가 얼만데. 그냥 제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메갈이든 일베든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좀 관심을 좀 시청자들이 좀 꽂았으면 좋겠다는 근데 그런 말씀드리고 그게 안 될 수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다 피해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보면 실제에서 실생활에서는 이쁜 여자분들이나 그런 능력 있는 여분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 근데 남성들이 다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쁜 여자 못 만나본 못난 남성들이 많아요. 여혐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남혐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사랑하거나 좋아했던 남성한테 차였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여혐 남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못 채운 거지. 이성에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거에 대해서 여혐 남혐 가는 겁니다. 자, 자기가 진짜 이쁜 여자랑 사겨. 여혐? 없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진짜 이뻐. 그 다음에 자기 남자친구가 진짜 잘생겼어. 조인성이야. 남성을 혐오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실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욕구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남자 아이돌 그룹 좋아하는 애가 있어. 근데 걔가 다른 여자 연예인이랑 사겨. 그러면은 그 면도칼 부러뜨려 가지고 보내고 피로 글씨 써 가지고 보내고 장난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상의 여혐 남혐 현상의 근본적인 거는 이성에 대한 욕구 불만자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과거의 남존 여비 사상을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나 가족의 상황에서 배워온 사람 자기도 모르게 어디 여자가 밤에 다니까 밤에 여성이 외출했다가 성폭행 당하면 그러니까 왜 여자가 밤에 다녀? 왜 짧은 치마 입어? 이런 사람들은 100% 남존 여비 사상이에요.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주변에서 보고 배워온 거야.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고 학대당하고 욕먹고 막말 듣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학대당하고 막말 먹고 막 욕먹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남성에 대한 혐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그러니까 이런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 이성에 대한 욕구 불만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혐 남혐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이번 각건하고 그 남자 BJ하고 사건에서 남혐이나 여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각건배 아냐고. 그랬더니 그 애들이 일부 아는 애들이 하는 얘기가 다 안 좋은 얘기였어요. 잠깐만 저희가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요. 채팅창에서 이쁜 여자는 여혐 제가 그랬잖아요. 이성에 대한 욕구 불만. 그러니까 얼굴 이쁜 사람도 남자한테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좀 시청자한테 답변한 거예요. 그냥 리액션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쁜 여자도 남성 여자도 상대방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잘생긴 사람 이쁜 여성들은 상처 없을 것 같다고.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귀던 여친한테 상처받거나 자기가 좋아하던 그 여자한테 상처받거나 버림받거나 무시받거나 그러면 똑같이 상처를 받습니다. 욕구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아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욕구 불만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쁜 사람들은 또 잘생긴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잘생긴 사람은 이쁜 사람은 하여튼 여러 가지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성에 대한 욕구 불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상대방한테 믿었는데 돈을 띄어먹었다든가 그 사람이 남자였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이유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여혐남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조선시대부터 오랜 기간 동안 남존여비 그러니까 남자한테 자기들은 당하고 살았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에 대해서 뭐 아까 말했다시피 뭐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 그다음에 뭐 무시 자기가 이쁜 여성이한테 했던 뭐 어떤 게 했던 아니면 어머니한테 학대라든가 하여튼 자기가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그런 자신의 이성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켜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오늘은 더 듣고 싶은데 짧게 1분만 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메갈이나 일베랑 뭐 이런 것들이 더 커지는 기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유시님 항상 크린 유시씨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그걸 없애는 방법은 혐오 금지법을 만드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로는 안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절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전통이 오래됐고 그래서 이 혐오 금지법에서 어떤 것도 이유 없이 혐오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범죄 저지른 이번에 뭐 왁싱샵 살인 사건 범죄 저지른 사람 혐오할 수 있죠. 누구나. 당연히 혐오해야죠. 범죄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이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뭐 장애가 있다는 만으로 뭐 성적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을 이유 없이 혐오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제가 더 통화하고 싶은데 편성이 또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또 스팀에서 게임을 선물해 주셨어요. 해랑님께서 조금 유행이 지난 게임이지만 방송에서 플레이하면 재밌을 것 같아 정성을 담아서 라고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뭐 이게 게임이 옥시전 not included인가요? 약간 좀 그 재미있는 캐릭터 게임인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내 라이브 위로의 추가. 그 다음에 게임 선물을 또 하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파티 패닉? 이것도 캐릭터 게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추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혐오 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이 좋아할 만한 법이님. 아니에요. 남혐, 여혐이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여혐, 남혐 논쟁은 역사가 깊어요. 메갈리아가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일베나 DC 인사이드나 이런 쪽이나 남성들이 위주로 그게 오래 걸려 이거. 큰일 났네. 자, 오늘 전화 배틀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전화 배틀은 마치고 바로 게임 얼라이브 철권 7 토너먼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선물 포인트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스팀 아이디 SAJATV입니다. TV가 되겠습니다. 자, 사자TV 슈쇼 전화 배틀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10년 넘게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뉴스.org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제작자연대와 시청자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자, 그리고 해랑님께서 또 파리페닉이라는 게임을 또 추가를 해주셨고요. 닫기. 자, 라이브에 2개가 추가가 됐네요. 옥시전